오늘은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이유, 그리고 자주 손실보는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유튜브, 정보채널, 오픈채팅에서 파일코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빗썸 상장 공지가 떴고 대부분 무난히 수익 중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채널만 보셔도 충분히 돈 버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소식 받아보실 수 있고, 어느 날 영상을 봤는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미국 ETF 전문 기업이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ETF 전문가인 네이트 제라시의 최고 경영자가 작년에 출시된 ETF 740종에 대하여 상위 8개가 암호화폐 관련 ETF라는 통계를 내놓았는데요. 이 중 4개가 비트코인 현물 ETF이고 2개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관련 ETF였습니다. 그만큼 잘 팔렸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알트코인들 가격이 이 모양인데 저런 것들이 쓸모가 있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이번 연도에 충분히 솔라나를 포함해서 리플이나 도지코인의 현물 ETF도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개인 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눈에 보이죠. 이 말은 결국 실물 경제는 점점 파국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폐업 사례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출 연체율 또한 계속 늘어나다 못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총 통화량을 수치화해 둔 M2 통화량 지표인데요. 시장에 잔존하는 돈은 178조 원인 반면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즉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한 돈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무려 1752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전부 예금, 은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상세 설명만 보고 주문을 하는데요. 옛날처럼 전화번호부를 보고 음식을 주문한다던가 전화로 부르던 택시에서 플랫폼 택시로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집에서 먹을 수 있고, 마트나 가게에서 사던 생활용품을 집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도로 발달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리고 요즘은 투자자산으로 인정받기도 하면서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단계까지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저도 1년 가까이 커뮤니티를 운영하였지만 제가 하는 말을 역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많았어도 그냥 흘려들어서 돈을 벌기는커녕 지켰다는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기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시총이 높은 알트코인들의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지, 여러분이 매수한 시총이 낮은 코인들의 가격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니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우리가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복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겠죠. 그저께 업비트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스팀 달러와 비트코인 골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락분을 뛰어넘는 상승률을 잘 보여주었죠. 결국 이러한 사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의 가격 조정이 없으면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조정이 길면 길수록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힘을 비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3월달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달성하였지만 240여 일을 위아래만 털면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이후 연말에 엄청난 상승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을 포함해서 솔직히 코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코린이들이 봐도 트럼프라는 끝판왕에 가까운 세력과 미국의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또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 정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님, 예전에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유동성은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부채 한도를 상향시켜야겠죠. 최근 셧다운 관련 기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단기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고 아직 한도 협상 체결은 없는 상황이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한도를 못 늘린다는 소리와도 같으니 미국 정부, 즉 재무부는 보유하고 있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시중으로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속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호재인 상황이니 두려움 없이 우리는 미처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둘러봐도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저번 연말에 산타랠리가 왔나요? 제가 카톡방에서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라면서 12월 11일에 이미 폭락 시그널을 드리기도 하였죠. 코인에 대한 지식이나 본인이 하고 있는 매매에 확신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장을 뜨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가 매수한 종목들이 이것저것 오르면 당연히 좋겠죠. 물론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번 연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탐욕에 빠지게 된다면 최악의 투자, 최악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RWA, 디파이, AI, NFT, 밈 이러한 섹터들의 상승률도 물론 좋았지만 이 중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도 최소 1개 이상은 나와주어야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 애플, 구글 최근 AI 관련해서 파트
파트너십을 많이 맺던데 이러한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들이 더 많이 뛰어들면서 시장 규모를 더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개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앞서 설명해드린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들, 빅테크 중에서도 매그니피센트라고 불리는 7개 기업들, 특히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으니 테슬라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RWA만 놓고 보더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수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데 개미들 자금도 있기야 하겠지만 개미들이 모여봤자 얼마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들이 뛰어든 이상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알트코인 현물 ETF 그거 진짜 되는 거 맞나요? 솔라나랑 리플도 신청했었지만 전부 다 신청서만 넣었지 결국 승인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부결되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위 시총 100개 기업을 뜻하는 나스닥 100 지수들에 포함된 빅테크들의 회계 규정을 보시면 암호화폐를 공정가치 그대로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냐, 그냥 자산을 표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단순한 우연일까요? 물론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다든지 재무제표의 투명성 정도를 이유로 들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도움되는 사실은 단순 보유를 넘어선 결제수단이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한 만큼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사랑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포함하여 테슬라가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 방식을 다시금 채택할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요즘 XAI라고 해서 머스크가 23년 3월에 설립해서 5,200조 원의 시총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와 투자 논의도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요즘 트럼프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찌라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요구되는 기본 조건 중 하나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나기도 하였고 실제로 트럼프가 불가능하다고 언급도 하였죠. 자, 본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항상 하던 거 있죠. 주의 깊게 보면 좋은 알트코인도 바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다룬 정보들은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정보들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다른 종목들의 총 상승률이 4,000%를 넘어섰으니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엑셀라입니다. 제 영상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엑셀라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사이에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로 RWA 메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RWA 시장에 진출하는 기관들이 해킹과 분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JP모건이 자체 블록체인인 오닉스를 만들었듯이 대부분 자체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토큰화하다 보니 여러 블록체인 사이에 토큰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크로스체인이 필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특징을 두고 엑셀라의 창시자도 엑셀라의 탄생 배경이 RWA의 등장 바탕과 접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원한다고 알려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RWA 메타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하므로 온도 파이낸스는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엑셀라처럼 RWA 메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크로스체인 프로젝트인 체인링크 또한 몇 시간 만에 30%라는 상승률을 기록하였죠. 특히 엑셀라는 현재 RWA 분야에서 여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생태계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리플과 협력하여 RWA 사업을 확장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출시한 자체 블록체인 오닉스가 진행하는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도 엑셀라가 참여하는 중이며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하고도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요. 또한 엑셀라는 대표적인 카드사 중 하나인 마스터카드와도 협력하여 기존 전통금융과 블록체인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으니 RWA 산업의 성장을 엑셀라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RWA 시장의 규모가 지금의 2000배 수준인 4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였으니 RWA 분야가 보편화되기 전에 엑셀라를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시간 관점이나 다른 코인들의 관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